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내 1호로 창원 축구센터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창원 에어돔 실내 축구장이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은 비록 사라졌지만 창원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관계자들까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착공 소식에 누구보다 반겼을 분을 모셨습니다. 경남축구협회 허명우 부회장님 나오셨고요. 또 지역에 미칠 다양한 영향 함께 분석해 주실 도시재생 전문가이자 경상남도 공공건축가죠.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 지역 축구협회 관계자로서 이번 착공 소식 듣고 무척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축구협회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고 어땠습니까? 정말 기뻤죠. 저희들은 에어돔 구장이라는 건 사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데 정말로 축구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구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축구장 한 면이 더 확보되는 데서 너무나 큰 어떤 기쁨을 얻었고, 애초에 보조구장 4구장에서 이 에어돔을 설치를 한다 그럴 때 저희들은 사실은 축구인들은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인조구장을 한 면을 잃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를 더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6구장에서 만들어지기로 했던 게 좀 옮겨지면서 한 면이 더 확보된 차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4구장에 에어돔을 씌울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6구장에 만들거든요. 그 구장을. 4구장에 계획이 돼 있었으나 지금 6구장으로 변경이 된 거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착공 소식에 지역 스포츠계가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여러 잡음으로 2년여 동안 착공이 좀 지연됐지 않습니까? 구장 바뀌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변경이 제일 큰 원인이었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입찰 때문에 잡음이 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년이 연기가 된 거죠. 사실 이 사업은 2020년 3월에 문체부 전지훈련 특화시설, 그러니까 딱 에어돔에 한정 지어서 선수들의 전지훈련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공모를 진행을 했고, 선정이 된 거죠, 창원이. 순서대로 됐다면 전국 1호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경주에 1월 30일 날, 돔이 준공이 되면서 1호를 뺏긴 상태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일대 대방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 전체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 지방 재정 투자 심사해야 되고, 제가 하는 그 공공건축가, 그 사업계획서 또 우리한테 사전검토 받아야 되고, 시의회에 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얼추 감안해도 기간이 상당히 진행이 됐겠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초기에는 속도가 붙는 듯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 시공만 하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셈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됐는데, 그게 바로 인근 학교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쓰고 있는 4보조 구장이 아니라 약간 스페어처럼 기초도 다시 좀 더 다져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초 다지고 하는 공사 기간이 더 늘 수 있는 6구장으로 되면서 기간이 확 늘어난 거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잡음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안타깝게도 저 1호 타이틀을 뺏겨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쁜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좀 사라졌지만 지역에는 대부분 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창원시는 이번 착공에 있어서 어떤 입장 좀 내놓고 있죠? 네, 당연히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새로 또 조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추가됩니다. 토지 원래 6구장은 축구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제 평탄화는 돼 있었지만 돔구장은 또 이게 기초를 또 땡겨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보강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 정비 작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계약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기간이 좀
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지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실내 축구장, 에어돔 실내 축구장 착공은 조건부 사업 승인을 예전에 처음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2년 2개월이 이제 지연이 된 셈이고, 만약 이대로 쭉 이제 진행이 된다면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제 에어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국내외에서 임시 공항 터미널, 네. 군대 막사,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좀 차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피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 같은 기피시설을 막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혐오시설 가리고 또 혐오시설에서 비산먼지가 배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놓고 가다놓고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이 국내외에서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지훈련 장소로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원래대로 하자면 9월 달에 고성군에서 네. 축구장이 아닌 테니스장으로 또 경남 최초가 될 수 있었을 뻔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뭐 잠시 보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유지 관리비, 공기를 계속 팽팽하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정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여러 사정 때문에 2년 넘게 지연이 됐지만 창원시에 따르면 올 12월이면 아마 에어돔 축구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에어돔 축구장이 과연 어떤 시설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지, 또 축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에어돔 축구장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네. 창원축구센터 전지훈련 에어돔 신축공사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 6보조구장에 5,250평의 공기를 주입한 둥근 막구조물의 형태의 에어돔을 씌우는 방법으로 지난달 1월 6일 착공을 했습니다. 문체부 기금 등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규 축구장 한 면을 조성을 하고 최대 높이는 27.1m의 에어돔을 씌울 계획입니다. 자, 일종의 지붕이 있는 축구장이 생긴다는 건데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기존에 일반적으로 잘 아는 실외 축구장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네, 에어돔 구장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훈련과 경기가 가능하면서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와 각종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나 직장인들, 지역 연구팀 훈련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축구도시 창원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에어돔 축구장이 완성이 되면 실제로 뭐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뭐 아예 없어지는 거겠네요? 연중 주말 리그를 하고 있는데 봄 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되고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구장이죠. 자, 그러면 원래는 창원이 이 축구 전지 훈련 도시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타 도시에서 축구 전지 훈련을 오기에 좀 기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경남에서는 정말 남해, 고성, 통영, 거제, 함안, 창녕, 합천 뭐 여러 곳으로 전지 훈련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따뜻한 날씨하고 우리 경남 지역이 축구장으로서 인프라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뭐 남해 고성 같은 경우 축구 전지 훈련장으로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 네. 축구협회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이 정말 잘 됩니다. 아, 지역 상인들까지 나서 예. 소통을 하는군요. 지역 상인들이 더 바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예. 지역 경제와 좀 맞물리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 창원도 축구센터라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보다 도 바람도 적고 네. 동계훈련지로서 좋은 장점도 많습니다. 이제 왜 지금 조금 매력을 잃고 있나 그러면은 창원 축구센터는 구장이 좀 적습니다. 다 시군에는 보면은 천연구장을 제외한 인조구장이 보통 타운으로 형성이 돼가 네 군데 아니면 5군데 네. 그런 쪽으로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인조구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지금 규모네요. 편이죠. 그러니까 천연구장 2개 있는 건 뭐 프로팀 한두 팀 전지훈련 오고 그러면 거기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2개 있는 거를 가지고 U12, U15, U18세 어떤 이 팀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오는데 올 때마다 약 20개 팀 이상씩 옵니다. 그러면 50개, 60개 팀들이 오가지고 2개 구장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하기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받아줄 규모가 지금까지는 그렇죠. 적었던 거네요. 그래서 아까 한 구장이 더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이 말씀 주셨던 거네요. 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해와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지 훈련팀을 받기 위해서 지역 상인들까지 나서서 함께 소통을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전지 훈련이 뭐 일주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훈련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겠죠? 요즘 최근에 우리 관광 코스 빌려가지고 이게 당일 또는 1박 2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한 달씩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규모죠. 크겠네요. 그 경상남도 통계를 보면 작년 말에 5,112개 방문팀을 유치를 했어요. 인원으로 치자면 64만 명 정도인데, 이게 이제 단순 산술로만 해서 476억 원 정도 지역 경제 유발 효과인데, 그 부대 시설 음식 먹고 하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더 큰 경제 유발 효과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 확산 딱 되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누적해 보니까 1,267억 원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지훈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이루어지므로 일회성 관광과는 그 파급 효과가 결이 다르죠. 네. 경상남도는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방문 스포츠팀 전담 심리 상담 또는 이제 경기력 향상 특화 프로그램 제공, 그다음에 부상 방지 프로그램, 이렇게 선수단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경상남도가 왜 그럼 이렇게 전지훈련으로 각광을 받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군항제를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하죠. 이유는 따뜻하니까 네. 벚꽃이 가장 먼저 피어서 따뜻한 기후, 그리고 경상남도는 전국 2위 규모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창원에 국제공인 사격장 테니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장치를 가지고 있는 고성군 역도경기장, 남해 스포츠파크,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밀양에 또 국제 배드민턴장이 있고, 이렇게 시군별로 다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공공체육시설만 해도 200여 개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 워낙 잘 돼 있는 데다가 기후가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에어돔 축구장이 준공이 돼서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면 축구계, 경남 지역 축구계에는 어떤 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주 뭐 간단하죠. 경남 축구에 뭐 위상 정립되는 건 물론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를 못할 때 정말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연장이 되든가 안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고, 또 연습 경기나 훈련을 갖다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365일 내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남이 스포츠 시설의 어떤 전국의 2위라 그러는데 축구 부분만큼은 사실은 전국이 최고입니다, 시설이. 네. 지금 학생 축구가 시작되는 어떤 여름 같은 경우에 야간 경기를 전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게 우리 경남 축구협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네. 여름에 대회를 할 때 사계절 천년잔디에서 야간 경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전 시도에 야간 경기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명시설까지 갖춰졌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시도를 한 데가 우리 경남축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갖춰져 있는 경남 지역 어떤 축구 인프라에다가 에어돔 축구장까지 하나 더 얹어서 더 많은 장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계와 지역 경제 쪽으로도 참 순기능이 많은 에어돔 축구장인데, 들어보면 도시 안전에도 이 역할이 좀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에어돔 자체가 예를 들면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붕괴가 됐을 때, 네. 붕괴라는 개념 자체가 바람이 빠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유사시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 대피소로 쓸 수 어.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비고정식 시설물이잖아요. 네. 뭐 기초나 기둥을 박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땅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후 환경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얼마나, 바람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실내 상황을 조절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축 비용이 싸다는 점이죠. 건축 비용이 싸고, 그다음에 요즘 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천막의 그 재료에 따라서 복사열, 가시광선, 투과열들을 조절을 하면 그 안에 조도나 이런 것들을 그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심야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공조 시스템이 너무 발전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에어돔이 최고의 이제 단점이 뜨거워진다. 아. 창문을 마음대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뜨거워졌을 때 환기를 마음대로 시킬 수 없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요즘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개폐 가능한 에어돔도 지금 만들고 있고 창도 뚫는 에어돔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발빠르게 그 단점을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도시 안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돔 축구장이 갖는 어떤 장점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부산의 경우를 좀 보면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그 지붕이 좀 찢어지면서 보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서 좀 혼란을 겪었다, 이런 내용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좀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그동안 7차례 손상이 가고 태풍 매미부터 여러 차례 손상이 가서 지금까지 든 보수 비용만 47억 원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020년 부산 아시아드 그때 이제 몇 장 그 찢어져 나간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실 물론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20년 동안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해서 네. 아마 지금 이제 새로 수리하게 되면 그때처럼 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튼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지어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어돔 역시 어쨌든 일종의 지붕이기 때문에 뭐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 좀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문가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방금 제가 천막 재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안에 그 강도 높은 섬유제가 들어가 있고, 그 전체를 또 케이블로 당겨서 땅에다 고정시키고 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개폐까지 가능한, 점점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냐면, 이 에어돔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시설 투자가 아니라 이 건축 관리, 천막이 찢어지거나 했을 때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를 초기부터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작은 조각으로 시공하는, 여러 개를 시공하는 유리할지, 커다란 한 판의 천막으로 할지 유리할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에서 좀 봐줘야 되고요. 네. 천막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테두리가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 관리, 네. 보상, 그리고 감리 감독을 통해서 얼마나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이 천막은 화재에 취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 불연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재료인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많은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2월이면 에어돔 축구장이 완공이 됩니다. 도내 축구계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축구인들이 기대하던 에어돔 구장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축구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시설의 에어돔 구장을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1호 에어돔 축구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경주시에 양보를 했지만 오히려 이를 상쇄할 이점은 충분합니다. 1호에게 쏟아진 기대감과 또 부담,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순탄한 운영과 지역과의 상생법 찾는 시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